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10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학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린 거는 생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981년 10월 12일이다. 그리고 남자다.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생략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겠고, 그래서 1981년 10월 12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수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이용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B의 세 번째 셀인가요? B의 세 번째 셀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계산하시오 이거죠. 근데 무슨 함수? 데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 가지 함수를 다 써야 돼요. 간혹 문제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레프트 빼고 미들 함수하고 데이트 함수만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함수를 추가하기도 하고 함수를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데이트는 뭐냐? 이것부터 아셔야죠. 여기는 년, 월, 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사람이 1981년 이거를 보면 되겠다. B의 세 번째 셀이 요거니까 는 데이트 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981 10월 12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1981년 10월 10일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런 날짜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13월 40일이라고 쓰면 날짜가 아니라 글자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2000년 13월 40일인데 2001년 01월 40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01년 02월 09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월이라는 월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월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1월은 31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9일로 되겠지. 근데 날짜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글자가 돼요. 날짜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쓰면 당연히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예.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난다고. 아니, 얘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라고. 이거 글자라고, 글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날짜를 환산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환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를 본 거예요? 요거를 본 거죠. 요거. 얘를 본 거지 않습니까? 얘를. 그러면 는 데이트 80일은 있잖아. 요 10월 12일은 쪼개면 되죠. 그렇죠. 쪼개면 되는데 80일이라는 건 있지 1981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단순히 81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1981이라고 썼잖아요. 어떻게 쓴 거야? 19라는 글자하고 81이라는 글자를 결합한 거라고. 그러면 1900을 81에 더하면 안 되나요?
더해도 돼요. 그럼 1981이 되죠. 이렇게 더하기 81 해도 1981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 쓰라고 했잖아.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치 못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쓸 수 없으니까, 안 쓰면 틀린 거니까 쓸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앰퍼센드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결합 연산자. 한번 했었죠, 이거요? 안 했어요? 했죠?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잖아요. 붙이는 거. 근데 이거를 따옴표에다 결합해도 되고 그냥 결합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10하고 12는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뜯은 거지. 그러면 자, 요 81은 어떻게 뜯은 거예요? 맨 앞에 두 개죠? 맨 앞에 두 개잖아요. 그 레프트 B의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서 뜯은 거고, 요 10월은 어떻게 뜯은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를 뜯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MID C의 B의 세 번째를 세 번째 두 개를 뜯었고, 요 12는 요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ID 함수를 써서 B의 세 번째를 다섯 번째 두 개를 뜯었지. 이렇게 뜯어도 되고, 따옴표 없이 뜯어도 되고, 따옴표 없이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건 데이트, 레프트, 미들 썼죠. 근데 아까 데이트, 미들만 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쓴다? 요거를 뭐로 바꿔야 돼? MID를 쓰면 첫 번째에서 두 개를 써야지. 첫 번째 두 개를 써야죠. 그렇죠? 그때는 MID만 쓰면 첫 번째 두 개를 쓰는 거고, 왼쪽에서 두 개를 쓰면 레프트를 쓰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함수를 쓰느냐, 어떤 함수를 붙이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레프트만 갖고는 쓸 수 없죠? 중간에 있는 걸 잘라오질 못하지. 자르는 거는 미들이고,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는 레프트인데, 첫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도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개를 잘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써도 답은 돼요. 어떤 거를 써도 답은 돼. 그러면 19를 꼭 붙여야 됩니까? 81만 자르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는 데이트 81 자르고 10 자르고 12 1981이 아니라 이렇게 자르면 그래도 나와요. 왜냐면 81년생 그러면 2081년이 아니라 1981년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만약에 00년생 그러면 어떻게 돼? 1900년이냐 2000년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20을 붙이느냐 19를 붙이냐 하는 거는 요거에 따라 달라지지. 성별 코드가 1이나 2면 19를 붙여야 되고 3, 4 같으면 20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아주 복잡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에이 하나 틀리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실랑말랑한 것들을 내야지. 아 이거는 너무 어려워 안 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게 지금 101쪽에 하단에 보면 생년월일 표시게 하는 거, 표시게 하는 방법이 쓰는 건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데이트 함수는 세 가지 숫자를 쓰시면 돼요. 년, 월, 일. 년월일을 쓰면 돼요. 이때 연도, 월, 일을 쓸 때는 꼭 월이 12월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13월을 쓰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알아서. 그러나 직접 쓰면 이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직접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년, 월, 일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를 가지고 새로운 날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때 3개월 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신청일의 3개월 후에 중도금을 납부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세 번째 셀에 2018년 05월 03일 날 중도금을 납부했잖아요. 그죠? 신청을 했잖아요. 이날 신청을 했는데 3개월 후 이때 3개월 후니까는 예를 들어서 일은 매월 1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는 데이트 년 월 일 중에서 얘는 일로 하래. 그러면 이 날짜에 3개월 후를 여기다가 표시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 연도는 무슨 연도가 될까요? 요거랑 같은 연도로 써야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요. A의 3. A의 3 쓰면 요게 신청일에 해당하는 월이 연도죠. 그렇죠? 연도에 똑같은 연도를 쓰면 돼요. 월은 3개월 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month A의 세 번째 더하기 3 이러면 되죠. 요 날짜에서 3개월 후니까 요 월이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month라는 함수를 써야 월이 나오는 거고 그 월에다가 3을 여기다 3 더하면 안 돼요? 여기다 3을 더하면 안 된다고. 이건 아니고 05월이잖아. 05월이 나왔는데 그 5월에다 3을 더하니까 8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8월 1일 내라 이거지. 물론 이렇게 계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3개월 후를 계산한 함수가 있어요. 여기 함수에 보면 요 함수 중에 eDate라고 있어요. eDate. 여기 eDate A의 3, 3 이러면 끝나요. 한번 해볼게요. 는 eDate 요 날짜에 3개월 후면 어떻게 되죠? 3개월의 마지막 달인가? 헷갈린다. 맞죠? 그렇죠? 3개월 후가 됐잖아. 81년 10월에 10일이니까 3개월 후면 이렇게 됐잖아요. 단순하잖아요? 3개월 후 이러면 끝나지. 뭔 전쟁에 났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고. 근데 학습하는 용도로는 데이터 함수를 뜯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되고 직접은 이렇게 써야지. 물론 얘는 실기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는 필기시험에 나와요. eDate. eDate는 뭐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쓰면 뭐가 된다? 3개월 전. 플러스 3 하면 3개월 후. 데이트로부터, 현재 날짜로부터 3개월 후. 마이너스면 3개월 전. 단순하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1차 중도금은 3개월 후에 내시오. 그러면 컴마 3 쓰면 되고. 어렵지 않지. 이와 흡사한 함수도 있어요. eDate 말고 이어먼스도 있어요. 이어먼스는 뭐냐면 3개월 후의 마지막 날짜. 이 달에 3개월 후면은 82년 1월이잖아요. 1월의 마지막 날짜. 말일날.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중도금은 3개월 되는 마지막 날짜에 내세요라고 하면 이어먼스를 쓰는 거예요. 이어먼스. 그러면 이거를 이어먼스로 쓰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eDate를 쓰면 뭐가 나올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필기시험에 내더라고요. 근데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는 함수기 때문에 굳이 이데이트라든지 뭐 이오먼스라든지 이걸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필기시험에 떡 하고 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잘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보이긴 보여. 요런 거 찍을 수가 있더라고. 요런 거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옆에 굴리면 틀리는 거고. 지금 여기는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2번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수업 끝날 것 같은데, 대여일자와 반납일자, 대여기간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데이스 360 함수를 쓰래. 그리고 미국 방식을 쓰래. 미국 방식을 사용하래. 미국 방식. 처음에 미국 방식인 줄 알고 미국 방식은 뭘까 했더니 미국 방식이래. 그 미국 방식 말고 또 무슨 방식이 있어 그러면? 유럽 방식이 있어. 유럽 방식. 그러면 우리가 미국 쓸까요? 유럽 쓸까요? 당연히 이름만 없어도 미국 쓰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옵션이 미국 방식이 우선이겠지.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유럽식을 쓰겠어요? 근데 작년도 책자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 방식이란 재작년도 책에는 미국 방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스 360을 쓰면 여기 이렇게 떠는 데이스 360을 쓰면 여기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메소드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메소드가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안 내면 좋겠어. 자, 며칠 걸렸어요? 이날 빌려가고 이날 반납했으면 빼주면 되지. 는 반납한 날짜에서 빌려간 날짜 빼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래? 는 데이스 360을 쓰래. 왜 시험 문제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뭐 빼기 뭐 이것만 쓰기는 그렇고.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스타트 데이트 작은 날짜, 엔드 데이트 큰 날짜. 우리가 날짜에서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합니다. 그러나 함수에다 집어넣을 때는 작은 날짜, 큰 날짜를 뒤에 찍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날짜와 연관된 함수 중에는 날짜를 두 개를 적을 때는 작은 날짜를 앞에 적고 큰 날짜를 뒤에 적어요. 바꿔 쓰면 에러 나요. 그리고 US 미국식.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기본값이라 그랬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유럽식은 이렇게 쓰나 봐. 근데 우리는 뭐 유럽을 안 따라가. 우리는 다 미국 방식을 쓰니까. 근데 계산하면 답이 달라요. 보세요. 여기가 다르다. 여기가 5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 그녀는 무조건 30이야. 는 데이스 360 가로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얘는 중요한 게 1년은 360일, 한 달은 무조건 30일, 2월도 30일. 자, 보세요. 2018년도 2월 1일날 빌려갖고 2018년도 3월 1일날 반납하면 28일간 빌려갔잖아. 2월달이 28일이니까 2018년도가. 근데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요. 그리고 얘는 5월 6일에서 6월 6일이면 31일간 빌려갔는데 무조건 30으로 계산한다고. 한 달을. 그럼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 28일간 빌려가는데 30일치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얘는 좋아하겠지. 하루 빠졌으니까.
그럼 얘는 왜 쓸까? 이 함수는 왜 쓸까? 날짜와 날짜를 빼서 하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 쓰는 함수예요. 퇴직금이나 급여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한 달로 잡거든. 내가 5월 3일날 입사해서 5월 31일날 월급을 줘야 될 때, 말일날 월급을 줄 때 무조건 30일을 계산해요. 한 달은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는 거야. 2월달도 무조건 30으로 계산해. 이 사람이 월급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33,333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한 달은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며칠간 일했느냐? 나 20일간 일했다? 그럼 20을 곱하고 열흘간 일했다? 10을 곱하는 거죠. 급여를 계산할 때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데이스 360을 쓰는 거고, 단순히 며칠날 태어나서 며칠날 사망했다, 며칠날 입사해서 며칠날 퇴직했다, 퇴직기간, 근속기간이 며칠이냐, 이거 계산할 때는 이 함수 쓰면 안 돼요. 그때는 다른 함수를 써요. 정확한 날짜의 간격을 계산할 때는 date diff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를 써요. 이 함수. 그런데 엑셀 함수표에 얘가 없어요. 얘가 제일 좋은 함수인데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함수 목록표 안에 없다고. 날짜 시간 함수 중에 date diff, date difference라는 함수가 없어요. 얘는 제에 묻혀있는 고수야, 고수. 현실에 없는 함수야.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거 써야 돼. 요즘 그 예능 코너에 그거 있죠? 미운 우리 새끼. 생후 몇 개월 됐다 이런 얘기 하죠. 김건모 씨가 생후 뭐 500 몇 개월 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게 이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입니다. 요거는 차후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날짜와 연관된 함수는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어요. 근데 시간에 관한 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날짜에 관한 것만 나오고, 그리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데이트, 이어, 먼스 이게 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입니다.